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9월 적중 예상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그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풀어보신 후 이 강의를 시청하면서 채점과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1부터 저와 함께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사진에서요. 한 사람이 찍혀 있는데 부엌으로 보여지는 공간에 뒤돌아 서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주변에 놓이는 사물의 특징들도 디테일하게 잘 확인하고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항상 서구의 음성에 놓여 있는 3번의 강세 그리고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art 1, 1번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man is kneeling near an oven. A man is kneeling near an oven. 네, 여러분 따라 읽어볼까요? A man is kneeling near an oven. 여러분 우리 Part 1에서 동사가 정말 중요하죠.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1순위 키워드는 바로 동사에 있거든요. 자, kneel이라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때 앞에 있는 이 K는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남자는 오븐 근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남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고 보기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 man is hanging a pan on a hook. A man is hanging a pan. 자, 동사에서 다시 한번 hanging, 동작을 묘사하면서 이번엔 남자가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hanging a pan, 후라이팬을 걸고 있다라고 했고 On a hook. on a hook, 고리에 펜을 걸고 있다 했지만 사진에서는 hanging이라는 동작을 확인하기 어렵죠, 여러분. 따라서 역시 동사에서 오답이 소거가 되고 있고요. 넘어가서 보기 C. The window is being opened. 다시 한번. The window is being opened. 강세가 어디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동사구에 being이 길게 끌리고 있습니다. 자, Part 1에서 비빙 PP라고 불리우는 현재 진행 수동태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하셔야겠죠. 주어 자리에는 지금 the window, 창문이라는 사물이 위치해 있지만 창문이 is being opened, 열려지고 있다는 것은 창문을 열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 C가 답이 되려면 남자가 뭐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창문을 열고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C도 역시 오답의 기준이 동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C의 경우는 주어 자리 사물이 위치해 있지만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본다면요. A man is opening the window. 같은 형태였겠죠, 여러분? 자, 그럼 오답을 소거하면 자동으로 정답은 D가 될 텐데요. Pots have been placed on a stovetop. Pots have been placed on a stovetop. 네, 항상 Part 1을 리뷰하실 때에는 모든 문장들을 가급적 다 소리내어서 따라 읽으셔야만 해요. 함께 가겠습니다. Pots have been placed on a stove. 여러분, 우리 pots라는 표현은요. 부엌 사진에서는 이제 속이 깊은 냄비를 뜻하는 표현이죠. 사진에 냄비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 냄비들이 have been placed,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현재 완료 수동태는요. 자, 상태를 묘사하고 발음하실 때 have의 v 그리고 been의 b 발음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읽을 때는 happen 빠르게 뭉개어집니다. 자, 그리고 stove는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요 화로 가스레인지를 묘사하면서 등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스토브 위에 놓여 있는 냄비들을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David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은 사람이 찍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진에서는 우선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그 비빙 PP는 해당 사진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뿐만 아니라 사진에는 사람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사람 명사는 오답으로 걸러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두드러지는 모습은요. 소방차 한 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방차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판단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차 위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소방차 그리고 사다리와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미리 떠올려 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A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A vehicle is parked in a garage. A vehicle is parked in a garage. 따라해 볼까요? A vehicle is parked in a garage. 자, 일단 차량을 묘사하면서 a vehicle 나올 수 있고요. is parked, 주차되어 있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상태 뒷부분에 in a garage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이때 garage는 차고라는 의미로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 garage라는 표현이요. 지붕이 딸려 있는 보통 집 옆에 붙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 지붕이 딸려 있는 building, 건축물, 건물로서 묘사를 하거든요. 따라서 차고를 이 사진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야외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차장, 차고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garage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A번은 좀 주의하셔야 됐던 함정이었습니다. 동사구까지는 괜찮았지만 뒤에서 garage라는 요 표현을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기 B번으로 넘어가서 Firefighters are standing in the street. 자, 보기 B번은 왜 답이 되지 않을까요? Firefighters firefighters를 듣고 일단 X로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소방관들이 거리에 서 있는 상태, 사진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B번 오답으로 소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 ladder is attached to the roof of a truck. A ladder is attached. A ladder is attached. 따라 읽어볼까요? A ladder is attached. 사실 사다리가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는 사진이고 또 Part 1에서는 사다리라는 사물명사가 좀 빈번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ladder이라고 할 때요. 이 D를 굴려서 발음할 경우에는 ladder 이렇게도 발음이 될 수 있고요. 또 영국 호주식으로 읽을 경우는 ladder 굴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a ladder is attached. 자, 사다리가 붙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했고요. 어디에 붙어 있다라고 했냐면 바로 the roof. 이 fire truck 소방차의 지붕에 보시면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확인되시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D번을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Cars are stopped at an intersection. Cars are stopped at an intersection. 네, 자, 주어 자리에 cars 그리고 동사구에 are stopped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intersection이라고 하면 우리 교차로를 뜻하는 표현이죠. 사진에서 교차로는 확인이 되지가 않네요. 그렇죠? 따라서 보기 D번 intersection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Part 1에 등장한 이 모든 문장들, 우리 두 문제였는데요. 이 두 문제 안에는 총 8문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답 보기도 실전에서는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Part 1의 모든 문장들은 따라 읽기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art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art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의 요점을 우리말로 되뇌가며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말로 빠르게 되뇌어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면요.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되뇌는 식으로도 한번 접근하는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en did Joe postpone the deadline? When did Joe postpone the deadline? 네, 발음이 약간 좀 까다롭긴 한 것 같은데요. 앞에 의문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문사. 그렇죠. 바로 when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 앞부분만 들어도 풀릴 수 있는 그런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뒤에서 성우의 그 발음이 약간 조금 뭉개지더라도 when이라는 의문사만 잘 캐치했다면은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일단 when did Joe?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자, 눈으로 스크립트를 봤을 때는 어려울 게 하나 없는데 귀로는 좀 어색했을까요?
When did Joe postpone the deadline? 아마 이 Joe라는 이름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Joe 사람 이름인 것도 아는데 막상 When did Joe, When did Joe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뭐지? 멈칫할 수 있다는 거죠. 자, Part 2에서 사람 이름이 등장할 경우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 이름, 영화, When did 영화 또는 인숙, 수지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문제는 성우가 한국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의 패턴을 쭉 봤을 때 when did 뒤에는 주어가 위치해야 할 차례인데 뭔가 이상한 표현이 등장했다 싶다면 사람 이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부분들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when did Joe라고 했고요. postpone the deadline. 제가 지금 색을 넣어 표기한 이 단어들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조는 언제 마감일을 연기했나요?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 마감일을 뒤로 미뤘는지 시점으로 답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About 10 minutes. About 10 minutes. 여러분 A번은요. 약 10분 정도요의 의미로 10분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 즉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A가 답이 되려면요. 시점을 묻는 when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했어야 가능한 응답이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간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바로 how long에 가능한 응답임을 기억해 주시고 시점과 기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묻는 when에 기간을 함정으로 제시하면 실수하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패턴이 등장했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To make some improvements. To make some improvements. 개선 사항을 좀 만들기 위해서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요라는 이런 to 부정사구는 when이라는 시점을 묻는 의문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응답이죠. 따라서 A, boy를 모두 확실히 소거하셨다면요. 자동으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네요. 어떤 답변이 등장했나 확인해 보죠. Earlier today. Earlier today. 영국식 발음이었고요. 오늘 일찍이요라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죠.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문제 들어볼게요. How did you assemble the chairs? 자, 빈칸 제시해 드립니다. How did you assemble the chairs? 따라 읽어볼까요? How did you assemble the chairs? 자, 이때 how는 어떻게 뭐뭐 하죠. 방법을 묻는 용법의 how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방법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assemble the chairs. 여러분 이때 assemble 이런 동사는 무엇을 조립하다의 의미잖아요. 즉 의자들을 어떻게 조립하셨나요? 조립을 한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조립하셨죠? No, I was at a conference. 여러분 우리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절대 답변할 수가 없죠. 따라서 A는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립했나요? With these tools. With these tools. 따라 읽어볼까요? With these tools. With these. 에서 여러분 우리 같은 자음이 충돌하게 되면은 with these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피곤하단 말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자음은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with these tools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었던 거고 tools는 도구를 뜻하죠. 자, 그러면 with의 의미는 여기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요의 의미가 되니까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의자들을 조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boy,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C도 마저 들어볼게요. In an hour. In an hour. 자, 우선 in an hour의 해석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in an hour의 경우는요. 우리 1시간 후에로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an hour이라는 시간의 길이,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위치할 경우 언제 후에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제 장소 표현이 등장할 경우 어느 장소 안에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in an hour를 해석하실 때 1시간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in an hour, 1시간 후에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는 when에 어울리는 응답이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이에요. What happened at the banquet last night? What happened at the banquet last night?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What happened at the banquet last night? What happened?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 의미가 되고요. 이때 banquet이라는 표현은 Part 3, 4에서 또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이죠. 연회. 지난밤 연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로 답을 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요. A번 들어보시겠어요? I wasn't there. I wasn't there. 따라해 볼까요? I wasn't there. I wasn't there. 자, 호주식이다 보니까 there 이렇게 굴리지 않고 I wasn't there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해 보면 전 그곳에 없었어요의 의미인데요. 이때 there이라는 곳은 바로 이 banquet, 연회가 열리는 그 장소를 의미하겠죠. 그럼 표면적인 의미는 전 그곳에 없었어요. 즉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참석을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호한 응답입니다. Part 2에서요.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은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되겠죠. 근데 이때 직접적으로 I don't know, I'm not sure, I don't remember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약간 우회적으로 모르겠음을 전달하는 이런 식의 답변들을 여러분 꼭 숙지하고 가셔야겠네요.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not sure what she bought. 매력적인 함정입니다. I'm not sure I'm not sure 일부만 들었을 때는요. what she bought. 뒤에서 What she bought. what she bought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 전 몰라요. 자, 일부만 들었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모호한 응답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이때 she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질문 속에 she가 지칭하는 특정 인물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B번은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겠죠. 뒤에 문맥도 어색하고요. 자, 보기 C로 넘어갈게요. The bank is closed by. 여러분 발음을 가지고 함정을 제시했는데요. 질문 속에 banquet하고요. 바로 이 부분 the bank is 발음이 K랑 I란 소리가 좀 맞물리면서 bank is 이렇게 들리고 있었는데요. 마치 banquet하고 좀 비슷하게 들린단 말이죠. 은행은 근처에 있어요. 네, 문맥에 벗어난 오답 그리고 발음을 가지고 함정을 제시한 혼동어를 사용한 오답이었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들어볼게요.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한 호흡에 따라 읽기 시작.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Who is designing? 누가 디자인을 하고 있나요? 새로운 로고를. 자, 그러면 사람으로 답을 하면 역시 어렵지 않을 텐데요. 우리 앞서서 모호한 응답이 나왔었잖아요. A번 들어보세요. We haven't chosen anyone yet. We haven't chosen anyone yet. 따라 읽어보세요. We haven't chosen anyone yet. 우린 아직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즉, 누가 로고를 디자인을 할지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즉, 이 안에 또 숨은 의도는 바로 모르겠어요. 아직은 몰라요. 의미가 되겠죠. 역시 모호한 응답 A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서요. Yes, we're hiring. 네,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에 yes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B번은 그냥 확실하게 오답 소거가 될 거고요. 보기 C 들어보세요. I talked to their department. I talked to their department. 이때 department는 부서를 뜻하고 그들의 부서에 이야기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their이라는 이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고를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요. 보기 C번은 그들의 부서에게 이야기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색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모호한 응답,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되는 모호한 응답 A가 정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빈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가볼까요? 주어 자리에 the return policy가 등장했고 뒤에 for the computer 그냥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valid라는 표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유효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컴퓨터에 대한 반품 정책이 throughout June 6월 내내 유효한가요?
좀 의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즉 반품이 되나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자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반품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 정책이 유효한지 안 한지 이니까요. 반품돼요? 이렇게 되뇌 가시면 좋겠습니다. A번부터 점검해 볼 텐데, 자,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유형, 일반 의문문입니다. 이때 yes or no는 생략도 가능하죠. When does your flight leave? When does your flight leave? 당신의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나요? 비행기의 출발 시간을 묻고 있는데 전혀 이 반품 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는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겠습니다. B번으로 넘어가세요. Around 4 o'clock. Around 4 o'clock. 여러분, 보기 B번은 4시쯤이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확인이잖아요. 그러면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응답이 나와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보기 C가 정답이 될 텐데요.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뭐라고 했죠? 따라 읽어보세요.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어떠세요? 여러분,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숨은 의도는 영수증에 나와 있을 거예요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반품 정책이 6월 내내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역시 모호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부터 모호한 응답이 연달아서 지금 세 차례나 등장을 했는데요. 각기 조금 다른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답변들에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정보가 어딘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의 답변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볼게요. Would it be all right for me to wait for Miss Collins here? Would it be all right for me to... 잠시 끊으면요. Would it be alright for me to? 제가 투부정사 이하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투부정사 이하 한번 확인해 보세요. Would it be all right for me to wait for Miss Collins here? Wait for Miss Collins here? 네,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냥 이름 땡땡으로 되뇌겠습니다. 자, wait for 땡땡씨 here. 자, 그러면 이 땡땡씨, 컬린스 씨를 이곳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허락을 하던지 혹은 안 돼요 라고 거절을 하던지 하는 응답을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 우선순위로 찾아가 보도록 하죠. That's correct. We went there. That's correct. 맞아요. We went there. 우린 그곳에 갔어요. 그곳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질문 속에 here 때문에 there이라는 연상 표현을 끄집어낸 오답이 되겠네요. B번으로 가서 Sure, take a seat. Sure. Sure, take a seat. Take a seat. 앉으세요. Sure. 물론이죠. 기다리셔도 돼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수락하는 식의 응답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보기 C로 넘어가 볼게요. She brought them all. She brought them all. She brought them all. 그녀가 전부 가져왔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때 she라는 이 대명사가 미스 컬린스 씨를 대신한다고 할지언정 뒤에 brought them all. 그녀가 그것들 전부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다는 건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엉뚱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또 문맥에 벗어난 오답이 되겠네요.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teeler is currently working on a legal case, isn't she? 자, 빈칸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eler is currently working on a legal case, isn't she? Steeler is currently working on a legal case, isn't she?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Currently working on a legal case 였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 case라는 표현은요. 이제 법률 용어로 사건, 법률 사건이나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egal case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요. Sillar이라는 Silla 이름이에요. 그냥 역시 땡땡으로 되뇌일게요. 자, 땡땡 씨가 현재 working on a legal case 법률 사건을 맡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고 isn't she? 꼬리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이런 형태의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질문의 의도는 사실 확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요.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하고 꼬리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Is Stella currently working on a legal case? 이런 일반 의문문하고 답변이 똑같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되뇌 가실 때 땡땡 씨가 리걸 케이스 맡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뇌 가시기보다는요. 그냥 사건을 맡고 있나요? 이렇게 긍정 의문문으로 되뇌 가시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담당하고 있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yes or no는 생략도 가능하죠. I already packed my suitcase. I already packed my suitcase. 전 이미 제 여행 가방을 쌌어요. 가방을 이미 다 쌌다라는 것은 이 질문의 문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자, case라는 표현, 이 suitcase의 일부 단어가 case하고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갈게요. 사건을 맡고 있나요? No, she's been away on vacation. No, no로 답변 가능하고요. 뒤이어서 she's been away on vacation. She's been away on vacation. 그녀는 휴가 중이에요. 휴가를 떠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아요에 대한 부정의 no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으로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C 들렸다 오도록 할게요. The law firm is based in Boston. 네, 여러분 질문 속에 이 legal case에서 연상할 수 있는 법률 회사는 버스턴에 자, is based in 이라고 하면요. 어디에 기반을 두다의 의미로 그 법률 회사는 버스턴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네,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상어를 사용하는 함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이 되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이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요. 앞에 있는 이 no를 생략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정답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현재 사건을 맡고 있나요? She's been away on vacation. 이라고 한다면 휴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응답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들어보세요. Didn't Miss Yu sign off on the department's budget proposal this morning? Didn't Miss Yu sign off on the department's budget proposal this morning? 네, 여러분 우리 빈칸에 들어갈 동사 구가 뭐였나요? Didn't Miss Yu sign off? sign off 였습니다. sign off 소리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sign off로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석은요. sign off는요. 흔히 이제 결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해서 승인하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름이 많이 등장하네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금 질문 속 주어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억하기 쉽다면 되뇌 가셔도 좋고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땡땡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 씨가 결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인데요. 전체적인 문맥을 점검을 해보시면 부서의 예산 제안서를 오전에 미스 유 씨께서 결제를 하시지 않았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앞에 지금 didn't라는 not을 포함하는 형태, 즉 부정 의문문을 들으신 거거든요. 물론 직역했을 때는 결제하지 않았어요 이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didn't로 묻건 did로 묻건 답변이 똑같다는 것이 핵심이죠. 따라서 not은 그냥 무시하고 되뇌 가셔도 됩니다. 이 동사를 기준으로 되뇌 가시면 돼요. 결제를 했나요? 이런 식으로요. 했다면 yes, 하지 않았다면 no. yes or no는 생략도 가능하겠죠. No, he used to be an accountant. No, no는 결코 답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될 수는 없어요. no라고 했다면은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도인데 he used to be an accountant. 따라해볼까요? He used to be an accountant. 그는 회계사였어요. 한때 회계사였다. 라는 것이 이 제안서를 결제하는 것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죠. 따라서 A번은 엉뚱한 부연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도 질문 속에 예산이라는 버짓과 관련해서 연상할 수 있는 회계사를 끄집어낸 그런 오답이 되겠죠. Actually, she wants to discuss it with us. Actually, she wants to discuss it with us. Actually, she wants to discuss it with us. discuss it with us. 자, 발음이 discuss it with us. 이렇게 소리가 자음 뒤 모음이 계속 맞물려서 되고 있었다는 것. 자, 여러분, 이 보기 B번의 표면적인 의미는 사실 그녀는요. 그것에 대해 우리와 논의를 하기를 원해요 라고 했는데 이때 it이라는 이 대명사는 뭘 대신하는 대명사인지 찾아가 볼까요?
질문 속으로 가시면 바로 the budget proposal 이라는 이 문서를 지칭한다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제를 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yes or no question에서 actually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사실 이 actually는 뭔가 반전의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no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기 C 들어볼게요. Let me sign the card. Let me sign the card. 네, 여러분, let me sign the card. 제가 카드에 서명할게요 했는데 질문 속에 sign을 끄집어낸 함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들어보세요. Mila intends to cook a meal this evening. Mila intends to cook a meal this evening. Mila intends to 여러분, intend to 부정사 하면 plan to랑 똑같아요.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되는데요. 자, 앞에 또 밀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고요. 밀라가 무엇을 할 계획이라고 했죠, 여러분? cook a meal this evening. Cook a meal. Cook a meal. 바로 cook a meal. cook a meal의 정체는요. cook a meal 이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cook a meal로 발음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 저녁에 밀라가 요리를 할 거예요. 식사를 요리할 거다라고 전달하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유형을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서문의 핵심은요. 일단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가 놓여있는 단어들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는 바로 이 빈칸으로 제시해드렸던 cook a meal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요리를 할 거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reaction, 반응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요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응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I am really excited to taste it. I am really excited I'm really excited. 정말 기대되네요. to taste it. To To taste it. taste it. 여러분 동사 taste는 맛보다의 의미죠. 자, 그럼 그것을 맛보게 되다니 정말 기대돼요. 맛보는 게 기대가 된대요. 이때 it이라는 이 대명사는 다시 평서문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밀라가 만들게 될 그 meal, 식사, 요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그녀의 요리를 맛보게 된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할 수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죠, 여러분. 요리에 대한 연결고리 정답은 따라서 A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항상 세모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돼요. I plan to take 2 courses online. I plan to take 2 courses online. I plan to take 2 courses online. 전 온라인으로 2개의 courses는 여기서 classes, 수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2개의 수업들을 들을 계획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intends to라는 표현하고 유사 표현이 될 수 있는 plan to를 사용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저녁 요리를 만들 거다라는 것하고 수업을 듣는 것하고는 전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보기 C로 넘어가서 The evening went really well. The evening went very well. 그날 저녁은 잘 진행됐어요. 잘 지나갔어요. 의 의미가 되겠죠. 질문 속에 evening을 그대로 사용하는 함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요리를 만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또 시제의 불일치로 인해서 문맥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정답은 이렇게 A로 연결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Part 2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y can't we stay at Glacier Resort during our business trip? Why can't we stay at Glacier Resort during our business trip?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Why can't we stay at Glacier Resort? 여러분 앞부분에 바로 Why can't we stay 였는데요. 일단 호주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can't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고 자, 왜 우리가 이 Glacier Resort 자,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유명사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 이 resort라는 요
장소 표현은 좀 중요하다라 볼 수 있겠죠. 앞에 동사가 또 stay였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특정 리조트,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 왜 그 리조트에서 투숙할 수 없는 거지? 가 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선택지에서 찾아가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출장 동안 왜 글래시어 리조트에서 머무를 수 없는 건가요? It's too expensive. 왜요?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금액이 비싸서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 리조트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요금, 비싼 요금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A번은요, 앞에 because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Because it's too expensive. 그죠? 따라서 정답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고요. 자, 나머지 선택지를 들어볼 건데 From a travel agency. From a travel agency.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유를 묻는 의문사 y에는 이유를 의미하거나 목적을 의미할 수 있는 전치사가 짝이 잘 맞죠. 예를 들면 because of, due to 또는 for 뭐뭐를 위해서요. 그런데 얘는 from a travel agency, 여행사로부터요 라는 마치 어떤 출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 why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보기 C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Because they're away on business. Because they're away on business. because가 등장해서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they are away on business. 우리 be away on business라고 하면 출장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들이 출장 중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때 they가 누구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죠. 질문 속에 business를 끄집어낸 함정입니다. 또 because를 사용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마치 이유를 언급하는 듯 했지만 이 리조트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이 출장을 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전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겠죠. 따라서 C 1번과 같은 오답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because를 사용하는 보기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판단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정답은 A로 연결해 주셔야만 했네요. 자, 그러면 Part 2 역시 이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과 답변들 모두 마치고 틀리고의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 듣고 한 번씩 소리내어 따라 읽고 해석도 입으로 소리내어 내뱉어 보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Part 3로 가겠습니다. 자, 스키밍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했는지 또 각 선택지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표현들 중에 놓치고 있던 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여자가 언급하는가? 여러분, 문제점 묻는 문제는 선택지가 보시다시피 길게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스키밍 시에는 정확하게 곱씹어서 각 보기를 구별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정답을 선택할 때 또 하나하나 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문제의 전략을 좀 따져보면 여자가 단서 언급할 거고요.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언급할 것이므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A번에서는요. 자, 책의 그 배송이 is missing, 분실이 되었대요. 배송품이 분실된 문제점? B번에서는 자, 직원이 absent. 우리 absent이라는 것은 부재 중인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참석을 하지 않은 부재 중인. 그래서 직원이 직장에, 그렇죠? 근무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제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보기 C의 경우는요. 자, 고객 한 분이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항의하고자 전화를 했대요. 그다음 D번에서는요. 행사가 지연되었다. 여기까지. 각 보기 문맥 정확히 이해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자, 의도파악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우선 인용어구를 좀 확인해 보죠. I've only used it once before. I've only used it once. 저는 전에 그것을 once, only used it once. 이니까 한 번밖에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때 인용어구 속에 it이라는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앞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용어구 기준 앞
앞뒤에 언급되는 내용이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노려야만 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이 의도파악 문제는 누가 단서 말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앞뒤를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택지 또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A번에서는 자, 그가 기기는 unnecessary,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네요. 그렇다면은 이때 it이라는 대명사가 기기를 지칭하는 것이겠네요. 만약 A가 정답이라면. 근데 그 기기가 unnecessary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B번으로 가보죠. 남자가 displeased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선택지 가운데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셔야만 하겠네요. 만족해하지 않는데요. 구매에 대해서요. 그 다음 보기 C의 경우는요. He's unsure. 잘 모르는, 남자가 잘 모른다네요. 무엇이요? using a machine. 기기 사용하는 방법.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잘 모른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번과 C에서요. 이 device하고 machine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용어구 속에 대명사 it은 기기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D번에서는요. 그는 used item이라고 하면 중고품을 의미하는 거죠. 이 중고품을 판매하기를 원한대요.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남자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넥스트의 형태로 끝나는, 즉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는요. 질문 속 주어 자리에 제시된 화자가 단서를 언급할 수도 또 상대방이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 제안 요청하는 사항이 곧 남자의 다음 액션, 행동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 supervisor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흔히 supervisor를 관리자 또는 감독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동의어가 있다면요. manager, director, head 등이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B번에 place an order 하면 주문을 하다. 보기 C의 경우는 동료들을 교육을 한대요. 보기 D번에서 우리 stock이라는 표현은 흔히 명사로는 재고나 주식을 의미하지만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식품이나 책 등으로 이렇게 선반득을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따라서 D번의 경우는 상품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고를 이렇게 채워넣는,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문제를 한번 쭉 확인해보고 흐름을 파악해보세요. 자, 여자가 이야기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될 듯한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뭔가 직장에서 회사 생활에서 등장하는 그런 대화 지문일 듯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이 등장하면은 언제나 해결책이 언급이 되기 마련이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중반부에 남자는 전 그것을 단 한 번만 사용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 이때 it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 될런지,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된다면 제가 뭐뭐 할게요 할 거고요.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사항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문제 이렇게 훑어봤고요. 바로 우리 한번 초반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 Jason, I know that you ordinarily stock the bookshelves, but Jennifer asked for the day off tomorrow, and I don't have anyone else to work the cash register. Can you do that for me? 자, 지금 초반부 빈칸 제시해 드립니다. 채워볼까요? I know that you ordinarily stock the bookshelves. 자, 빈칸 첫 번째는 바로 stock이었습니다. 아까 선택지에도 제시됐던 표현이죠. 자, Jason, 전 당신이 보통 bookshelves, 책 선반들의 재고를 채우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뒤에 But Jennifer asked for the day off tomorrow. But Jennifer asked for the day off tomorrow. 자, Jennifer가 asked for a day off. The day off, 휴가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니퍼가 휴가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And I don't have anyone else to work the cash register.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work the cash register 였습니다. 자, 금전 등록기를 뜻하는, 말하자면 기기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자, 이 금전 등록기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네요 라고 말하며 남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죠.
Can you do that for me? Can you do that for me? 절 위에 그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즉, 이 금정 등록기에서 좀 일을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까지. 자, 그러면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인 즉슨 이 제니퍼라는 문맥상 이 제니퍼는 동료의 이름이겠죠. 직원의 이름이 될 겁니다. 제니퍼라는 한 직원이 휴가를 달라고 해서 내일 일손이 부족한 문제. 직원이 내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는요, 이 the day of, 휴가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선택지에서는 absent, will be absent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Jennifer라는 이 분은 선택지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직원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 paraphrase가 된 B번을 선택을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